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참 오늘의 한국의 상황을 바라다 보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마치 윤석열과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입을 맞추며 약속대련하듯 계엄의 정당성과 모든 계획은 자신이 주관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윤석열의 순장저로 나선 듯한 김용한 전 국방장관을 바라다보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길래 저리 천연덕스럽게 보통 사람이라면 거짓임을 상식 수준에서 쉽게 알 수 있을 듯한 수준의 궤변론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말문이 막혀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직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당위성과 논리성이 없는 자기 멋대로의 말장난을 하는 것이었죠. 초조해하며 변호사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제하며 좌불안석하는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쩌면 저리도 저열하고 비겁한 사람이 감히 한국의 최고 통수권자로 지난 2년 반을 군림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 영상 후반부의 출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위헌적 계엄 조처를 따라야만 했던 그 수많은 군인 엘리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살아남겠다고 스스로 그 치욕스러운 재판에 출석해 아전 인수격의 거짓말투성이에 변론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보수층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의 거짓 선동에 좌지우지하며 그를 사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석열, 그가 그의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성깔로 인해서 그 누구의 말려도 뿌리친 채로 앞뒤 죄지도 않고 질러버린 비상계엄령을 단행한 그 당시에는 그의 아내 김건희의 위법 행위들을 파헤치기 위한 야당의 특검 공세가 극에 달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의료 대란과 또 명태균에 의해서 드러난 대통령 자신의 선거 개입설, 그로 인한 거대 야당의 전면적 정치적 보이콧은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국가적 국민적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아니 오히려 국회의 특검과 정부에 대한 견제는 이 갈수록 심각하게 불거지는 대통령 내외의 이 국정농단의 의혹이 대다수 국민들의 원성이 증폭되어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선관위의 이 불법 선거에 대한 의혹은 사실 지난 총선 후에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지난 21대 총선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 자유우파 세력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목소리를 그가 검찰총장 재직 때부터 오늘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도 그는 한마디 의견도 없이 묵살해버렸던 장본인입니다. 오히려 지난 명태균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이 대통령과 그 아내가 정작 자신의 지지율을 조작하는 등의 선거 부정을 획책한 장본인들인 것이죠. 지금까지 구속된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을 윤석열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자신은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증인으로 옆에 앉아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을 강요하는 윤석열의 그 폭력적인 몸짓과 얼굴빛을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다면 과연 지금 그를 지지하지 못해 이 안달이 난 구구층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 것인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요. 과연 그들은 왜 문재인의 사생아 윤석열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윤석열 사태를 심판하고 있는 이때에 왜 이재명을 끌어다가 성토하며 물타기를 시도합니까? 이재명은 왜 구속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더 나쁜 놈인데 왜 윤석열만 뭐라고 그러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 편에선 극좌-좌빨이라고 비난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렇게 구구 집단들은 윤석열이 파면당하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이 당장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갑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떼거지를 쓰며 사는 거지요? 이재명도 대한민국 정치인의 어찌 보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단면만 보면서 그토록 한 사람을 극도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로서 정치는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설령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쨌든 오늘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윤석열은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분노와 갈등을 내려놓고 순리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깁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수의 품격을 담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숨은 인격자들 또 실력자들을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새술은 새부대에 전체 보수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능가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말입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죠.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져가긴 가져갔죠. 그런데 통합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통합 보관해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그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예.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아니요.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아,